공물 사용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물 사용관계는 당연히 이 공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공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공물에는 이제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 보존물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 했는데, 이 사용관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일반 공중에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에서 주로 이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제 공용물의 경우에도 사용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부 청사의 일부가 빈 공간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놀려놓고 있는 것보다는 타인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이 공용물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용관계가 예외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주로 이제 이 공공용물에서 이 사용관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물의 어떤 사용관계는 일반 공중에 공공용이 제공되면 어떤 그 특별한 요건의 어떤 충족이 필요 없이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반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사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용 외에 그걸 좀 초과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걸 이제 이 특별 사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허가 사용, 그 다음에 특허 사용,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외에 관습법상의 사용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사용, 그 다음에 허가 사용, 특허 사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용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특별한 어떤 요건 충족할 필요가 없이 자유로이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일반 사용으로 한다. 예를 들면 본래 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차도라면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그게 이제 차도죠. 그다음 보도라면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 그 본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대목이 나온 것이 교과서 나오지만 인접 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요건 어떤 충족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일반 사용자 중에서도 특히 그 도로에 인접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활이나 경제 생활이 그 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사용이 좀 더 고양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 질적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누구든지 차량을 주차금지 구역을 제어하는 일시 주차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인접한 어떤 주민 또는 거기에 상점, 점포를 내고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차량을 일시 주차하는 횟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고양된 양적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질적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인데 이웃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 집에 어떤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시 어떤 그 건축 자재를 도로에 일시 적재를 한다, 쌓아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인들 같은 경우 또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짐을 도로에 내놨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죠. 이런 것들은 일반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 인접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생활과 밀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적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입니다. 근데 여기 유의할 것은 질적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일반 사용의 어떤 그거를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이제 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질적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공부하겠지만 특허를 받아야, 특별 사용에 해당해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이 그 도로 주변에다 입간판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도로의 일부를 점유해 가지고 그 점포를 서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건 직접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특별 그 특허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용의 어떤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이 뭐냐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가 일반 공중에 제공돼 있다. 그래서 그 존재로 말미암아서 가지는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 반사적 이익이지 어떤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물이 어떤 설치나 그다음 공물 변경이나 폐지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툴 어떤 법률상 이익이 없다. 반사적 이익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최근의 다수서는 판례도 그렇고 공법상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물의 어떤 사용은 일반인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공물 사용 관계를 규율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용권자의 그 어떤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규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이거를 반사적으로 볼 수는 없고 권리로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권리의 성격은 공물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해서 생기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물을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공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권리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공물을 이 내용을 변경시켜 달라거나 또는 공물이 어떤 폐지가 됐을 때 폐지하지 말아 달라거나 그런 권리는 될 수 없고, 단지 공물이 성립되어 있음을 존재함을 전제로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그 권리다. 그냥 그것이 권리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일반적인 사용할 것을 이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는 이 방해를 배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런 의미에서 권리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권리는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종전에는 이게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사이익의 권리다. 왜? 공권력에서 어떤 일반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자체가 방해될 때는 방해 배제 청구, 그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권리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 공물이 설치, 변경, 폐지해달라고 할 그런 권리는 아니다. 자유권의 성질을 가진다.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성격의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있던 어떤 도로가 폐지가 됐다 하는 경우에 일반인이 왜 그 도로를 폐지하느냐라고 해서 그 도로 폐지에 대한 어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방금 성격이 공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물이 폐지가 됐을 때 공물 폐지를 말아달라, 도로 폐지될 때 도로 폐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것을 청구할 법률상의 권리 이익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원고 적격이 상실이 된다, 원고 적격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일반인들의 경우에 그런데 그 도로에 있는 인접 주민들의 경우에는 고양된 일반 사용이 있었다. 왜? 그 주민은 그 도로와 관련해서 경제적으로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일반 사용이라도 일반인의 일반 사용과 인접 주민의 일반 사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를 폐지를 했는데 이 도로를 폐지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인접 주민의 입장에서 이 대로로 나갈 어떤 통로가 사라지게 됐다거나 또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이 종전에 있던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막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나 어떤 그런 것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최소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에 대해서 그걸 취소할 어떤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접된 어떤 주민의
인접 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물의 어떤 도로의 어떤 폐지와 관련해서 이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그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물의 설치, 변경, 폐지라는 것은 대단히 어떤 행정적인 재량 행위고, 그다음 공익과 밀접한 관련에 있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한다는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나 소개된 판례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횡단보도 같은 걸 엽성인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가 폐지가 됐다. 그래서 횡단보도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건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가가 활성이 됐는데 횡단보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쪽 길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통행인이 적어져서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그 횡단보도의 어떤 그 폐지에 대해서 최소한 다툴 권리나 범죄 이익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고 공물은 이제 또 여기 중요한 것이 자 공물은 아까 말한 그 일반 사용이라고 했죠. 일반 공중의 사용이 제공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리상 타인의 일반 사용을 심히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 사용은 별다른 요건 충족 없이 그대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하는 무료인 것이 징수하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용 징수 부분은 일반 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 그러나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일반 사용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막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일단은 대체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사용료 징수하려면 대체 도로도 없이 유료로 징수하면 안 되죠. 대체 도로가 있는다. 그 대체 도로가 있다는 전제하고 그 대체 도로보다는 요 유료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질 높은 이 사용이다라는 것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유료로 사용하는 그 도로 사용하는 것이 뭔가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니까 수익자보다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가 원칙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다 법령에서 사용료 징수하더라도 또 법령에 의한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 사용은 원래 일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일반 사용이 너무 많았다. 이럴 때는 이 공물의 어떤 관리의 어떤 목적상 또는 사용자들의 어떤 사용 관계를 조정할 필요상 이게 이제 공물 관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일단 금지를 시켜놓고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은 일반 수공무상 자체를 금지시켜놓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사용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공물의 허가 사용이죠. 또는 공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반 사회의 공공 안녕 질서가 해친다, 혼란이 일어난다. 이럴 경우에는 공무 경찰권에 근거해가지고 일단 이 공무 사용 금지해놓고 그 일반 공공의 안녕 질서 위에 이런 걸 해칠 우리가 없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이 허가 사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사용에는 공물 관리권에 의한 허가 사용과 공물 경찰권에 의한 허가 사용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권력의 기초는 다르지만 일반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이 강학상의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또 금지를 해놓고 조건까지 풀어주는 거니까 일시적인 어떤 사용을 허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시적 사용을 허가한다. 그런 점 차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유일하시고
또 이제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 금지, 원래 일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물 관리의 목적 또는 공물 경영의 목적에 의해서 일반적 금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만약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비용 문제입니다. 아까 사용료. 일반 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 그러나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료로 할 수 있다 됐습니다. 허가 사용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허가 특허 사용을 했습니다. 특허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권을 특정인에게 창설해주는 행위다. 공물 사용권의 특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허 사용은 공물 사용권 특허라는데, 그것이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권을 특정인에게 창설해주는 것이다, 이럽니다. 아까 그 우리 일반 사용은 도로 같은 거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에다가 예를 들면 전신주를 그 다음에 수도, 가스 이런 배관을 신설한 설치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건 도로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죠. 그래서 도로의 일부를 특별히 도로 본래 용법에 따른 그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용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특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허가가 기속행위다라고 했죠.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공물 관리 목적, 공물 경찰의 목적으로 금지를 했다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풀어준 것을 사용 허가로 했다면, 이 특허는 공물 어떤 본래의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공익적인 어떤 그런 부분 또는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 재량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특허 사용은 일정 사용 범위를 넘어서서 공물을 계속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라면서 그 기간, 특허를 할 때 사용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계속적으로 어떤 사용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허가는 아까 말한 일시적 사용인데, 이거는 사용 기간을 정하는 데 방법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설정해 준다, 이런 점에서 허가 사용과 구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특허 사용은 공물의 어떤 특정 부분을 유형적 유형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지고 배타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특허 사용인데, 그러나 이 배타적 계속적인 어떤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 사용과 같이 병행해서 특허 사용권이 설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는 이제 어떤 사용이 이것이 일반 사용에 해당하는지 특허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굉장히 헷갈린다 할까? 이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사용료 부분을 이야기하면 특허 사용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어떤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니까, 특별한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 사용료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특허를 받지 않고 공모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료만큼의 어떤 부당이득을 징수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사용이 이게 특허 사용인지 아니면 아닌지가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특별 사용, 특허 사용이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통 독점적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일반 사용과 이 병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일반 사용이냐 아니면 특별한 사용이냐라고 하는 구별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 도로 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 사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반 사용, 허가 사용, 특허 사용 이 세 가지가 있고, 그게 일반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거는 일반 사용인데 금지를 했다가 어떤 요건이 법에 제한 요건 충족되면 그 금지를 해지하는 것이 허가 사용이고, 특허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어떤 사용권을 특별히 설정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료입니다. 일반 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다.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사용 같은 게 중간이니까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허 사용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용료를 사용료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의 규정이 없어도 사용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를 그 특허를 받지 않고 그 부당하게 점유해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 이득으로 부당 사용료죠. 그러니까 그걸 징수를 할 수 있다. 부당 이득으로 징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